전광훈 구속 초일기, 구국 결사대가 급소, 이런 제목으로 또 용칼 이어가겠습니다. 이동영 까기가 재밌다라고 하셨는데, 이동영 까기라니요. 이동영이가 누굽니까? 이동영이라는 사람 자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이동형? 이동영? 그 모바일 타입. 그래요.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네. 네. 자, 전광훈 아시죠? 빤스 목사 구속이 초일기입니다. 구국 결사대가 급소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망고스트님 18,000원, 희망찬란한 봄님 2,000원, 합해서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고 바로 가시죠. 자, 잃어버린 몸매 과체중주의보. 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자, 아시죠?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15kg을 뺀 그런 정치 컨설턴트 조윤호 씨.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은성님, 오늘 아침도 그린 스무디와 두유 드셨다고요?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린 스무디 드시고, 그리고 점심에 그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한 2달 하시면은 쪽 빠지시겠네. 딴 거 먹지 말고. 딴 거 먹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먹다 보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네. 최문성님, 용디 결혼하셨나요? 네. 아이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으신 모양이네. 네, 감사합니다. 죄악 벗은 나의 영혼님은 안 오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빤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빤스류의 이런 개신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내년 총선 때 어마어마한 분탕질을 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평화나무에서 이들을 바로잡겠습니다. 네, 평화나무 후원 행사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우리 도울 김용옥 선생님, 그리고 김어준 총수, 그리고 김장훈 씨, 그리고 전재덕 밴드가 나와서 아주 멋진 무대 여러분들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시면 뷔페도 드리고 또한 평화나무에서 굿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행사 같다고. 국민의당 없어진 지 언젠데. 레드의원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 응? 안 오시면 막 그때 깡패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네. 저널리즘 M 그만하세요 진짜. 뭐 근본도 없는 그런 이동영이 하는 방송을 뭐를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또 이제 홍보하시는 거겠지. 네. 딕랩TV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네. 뷔페 5접시 먹어도 되나요? 뭐 그땐 깡패가 되는 겁니다. 5접시나 먹으면. 아니, 농담입니다. 많이 드셔야죠. 장유정님 오셔야지. 왜 안 오셔? 네. 초청장 도착했어요? 다들 오세요. 10그릇. 정병진님, 거짓입니까? 사람이 10그릇이나 먹어요. 예. 뉴스 측면 승부는 뭐냐? 예. 그래서 이동영이가 돈을 주니까 하는 거지 뭐. 자, 초청장 있냐고. 장유정님, 그 초청장 안 받으셨나? 평화나무 회원이 아니시 모양이네. 저희 평화나무 회원들께는 다 보냈어요, 초청장을. 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동영이가 이제 뭐 자꾸 이렇게 깝치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합니다. 뭐 그냥 어린애니까 밟아주진 않고 있는데, 예. 조금만 더 기어오르면 그때 밟아야죠. 네. 아직 올라오려면 멀었습니다. 우리 이동영이.
예? 예. 자, 회원인데 안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유정님. 장유정님, 그 저기 최신 정보가 가잖아요. 매주. 최신 정보에 끼워서 저희가 최신 정보에 끼워서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동영이가 YTN 기자 아니냐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고 그러지. 예, 근본이 없어요. 예. 이동영 싫어하냐고 그러는데 싫어하긴 내가 왜 싫어합니까?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이동영이하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 먼 발치에서 기어 올라오는 친구일 뿐입니다. 예. 미워하긴 뭘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말 자체가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근본이 없는 이동영 아닙니까? 예. 최신 정보 안 왔어요. 이제 좀 시간 걸리는 분도 있는데 제가 토요일인가 다 발송을 했는데 아마 오늘 도착하겠죠. 예. 자, 그래요. 자, 이동영을 모르는 분도 있네요. 정재천님 감사합니다. 2만 원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이동영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누군지 관심 갖지 마세요. 예,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덮어두세요, 그냥. 예. 이동영을 질투한다고 말씀하시네 우리 민은정님. 유감입니다. 네. 세상에 질투할 놈이 따로 없어서 이동영이를 질투합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남을 질투할 시간조차 없어요. 어디 화장실 가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변을 볼 시간도 없는 판인데 이동영이에 대해서 왜 질투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이동영 어떤 분이에요? 관심 끊으십시오. 관심 갖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행복나무님 빨리 저 진도 나가라고 하시네요. 그거 봐요. 예? 가겠습니다. 자, 이 빤스 관련한 기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찾았습니다.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동형이 아니라 전광훈에 대한 그 구속이 제가 임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경찰 등에 따르면은 서울 해화경찰서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현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박중선 목사 등 이 단체 전현직 임원 5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이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요거는 빤스 그 말하자면 친구들이죠. 현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박중선 목사 등 이 단체 회원들이 재난성금 및 후원금 2억 9,900만 원을 가로챘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횡령 혐의에 대해서 일부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지난 5월에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7개월 동안 이걸 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 뭐 전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지금 사실 한기총 조사위원회에서 갖다 낸 고발장을 보면은 거의 증거를 다 잡아서 냈어요. 그 반나절이면 바로 기소 의견 송치가 가능할 정도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다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7개월 지나서 지금 전광훈의 이런 폭거 만행이 이제 사회적 그런 어떤 무리를 빚으면서 이제서야 이제 그 의견이 나온 거예요. 조사위원회 그 안티 전광훈파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광훈이 올해 2월 15일에 열린 취임식부터 6개월 동안 18차례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벌어들인 후원금 등을 한기총 통장이 아닌 개인 명의 혹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해가지고는 빤스가 대표로 돼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계좌에 입금했다는 거예요. 자, 전 목사에 대한 수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내란 선동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정도 던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모의를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이거는 전광훈에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를 부를 수도 있을 단계까지 온 거예요.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는데 통상 3번 불렀는데도 안 나오면은 그때는 바로 강제 수사, 즉 체포,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전광훈 쪽에서는 4번이 되도록 불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개천절인 지난 3일 범국민투쟁본부가 이끄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전반에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돼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소환 이후 3차례 소환 요구 이후에 체포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보도되면 대상자가 도주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체포 계획을 세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남몰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느 날 도적같이 전광훈이 잡혀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은 사실 두둔하거나 비호하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막말 폭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한다고 해도 그렇게 저항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기총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란 모의와 준비와 행동을 했는지 관련한 평화나무 기사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제 순국결사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단원을 또 모집했고요. 순국결사대,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순국결사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평화나무가 모니터링한 내용을 살펴보면 순국결사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모두 전광훈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전광훈은 9월 26일 여러분에게 사다리를 다 줄 것이다. 버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무조건 버스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탈북자들이 가장 선발대로 목숨을 건다고 한다. 이런 말을 했고 8월 26일 이제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너아라 TV를 통해서는 자신의 발언이 마치 하나님의 계신 양 포장을 했고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순교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했는데 저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 순교할 분들, 목숨을 내놓을 분들을 찾는다 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 무슨 혁명이 되겠는가. 내가 1호로 죽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 실제 했었어요. 어떤 블로그 보니까 순국결사대 모병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끌어내리기 세부 일정 글을 올리면서 청와대 진입 시 경호원의 총을 맞아 장렬하게 죽을 사람들, 이런 분들만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0월 3일 집회에서 전광훈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기독교 순서다. 여러분도 순교 준비를 시켜야 하니까 찬송 부르면서 세마포를 다 입힐 것이다. 그래야 죽어서 천사 손에 받들려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사대를 모집했다. 조직을 구성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10월 3일에 청와대 진격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날 사실은 전광훈을 구속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무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태껏 지금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12월 3일이 되도록 말이죠. 네. 덤비라니까 못 덤비는 결사대. 여러분, 근데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없더라도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조사받으러 나오고요. 그래 놓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 나가겠다. 문재인을 먼저 불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들을 엄벌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인성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 경찰의 요즘 움직임 보니까 구속이나 체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전광훈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경찰도 행동에 옮길 때가 됐는데, 물론 체포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영장이 나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이 또한 이걸 무시할지 묵살할지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게 나라냐. 이준우님 정말 울고 싶다는 말씀하셨고요. 그 인간들의 뇌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늘 그리운 분들님이 쓰신 글이네요. 네.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검찰, 경찰을 기대합니다. 전광훈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이 이건 전광훈 그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